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경의 연결원입니다. 오늘 임용시험, 전공영어 임용시험의 2017학년도 전공 B의 서술형 1번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 문제를 해서 이제 섹션이 A, B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A 섹션을 보니까 패시지 읽고 그 다음에 뭐 티칭 저널 읽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처음에 form focused instruction이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시험 문제를 볼 때는 항상 처음부터 막 이렇게 빨리 읽고 그 다음에 정답이 무엇이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 문제가 어떤 의도로 출제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제시하는 실마리, 힌트를 찾는 것, 이 연습을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임용시험 앞부분은 항상 이 시험이 무엇에 관한 무엇인지 토픽이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Form Focused Instruction에 관한 문제라는 그런 주제가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Form Focused Instruction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과거에는 그냥 문법 수업, 문법 교육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문법에 대한 그 중요성이 그래마 트랜슬레이션 메서드라 그래서 그 문법 번역식 교수법 이후에 완전히 사라졌다가 지금 다시 정확도도, 어큐러시도, 폼도, 단어도 중요하다. 이런 이제 시대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커뮤니커티브 랭귀지 티칭,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이 초기에는 문법 교육이 들어가 있지 않다가 중반 이후로 이제 문법 교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래마 티칭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학습자가 의사소통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플루언시, 그 유창성을 확보했을 때 부족한 부분, 즉 폼의 형태에 집중을 두게 하는 그러한 교수법이다. 그래서 Form Focused Instruc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Form Focused Instruction은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Focus on Form이고요. 여기서 보면은 S가 붙어 있죠. 근데 이 S가 이탈리치로 되어 있고 대문자로 되어 있고 어떻게든 좀 S가 붙어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focus on forms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S가 붙어 있는데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focus on form 그래서 의미는 똑같죠. S가 붙어 있는 거에 그 차이점이고 뭐 형태에 집중하게 한다라는 의미는 두 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Form Focus Instruction에 대한 정의를 항상 이게 이제 앨리스가 말한 굉장히 유명한 정의예요. 이 Form Focus Instruction이 Traditional Approaches,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문법 교육, 그러니까 형태를 가르치려고 한다. 근데 이 형태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문법 중심의 강의 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의사소통 중심적인 접근법 이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Your attention to form arises out of activities that are primarily meaning focused 그래서 수업 활동이 이 형태 중심이 아니라 structure 이거 중심이 아니라 의미 중심으로 되어 있는 수업 활동 중에서 이 형태에 대한 좀 집중이 필요한데 라고 생각했을 때 제시가 되는 포커스업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traditional approaches to teaching forms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래마 트랜슬레이션 메서드에서 많이 접했던 문법 중심의 수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structural syllabus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문법 중심의 수업이라는 거는 실라버스가 있다는 얘기죠. 강의 계획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법이 이미 계획이 된 상태에서 교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커뮤니커티브 어프로치에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는 그 커뮤니커티브 랭귀지 티칭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접근법을 가지고 있는 교수법을 사용을 한다면 수업 활동이 의미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하다가 학생들이 같은 형태의 그 폼에 그 문법에 계속적으로 이제 실수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또는
이전에 가르쳐준 그러한 폼인데, 형태인데, 문법인데, 또 실수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수업 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unplanned가 되는 것이죠. 또는 고수업 활동이 끝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focus on form 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그래마 베이스로 되어 있는 거 전통적인 수업이 focus on forms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focus on form은 두 번째 CLT에 해당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focus on forms랑 focus on form 구별을 할 때 그러니까 전통적인 수업에서 focus on forms라고 한다면 형태 중심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focus on forms에서는 focus on meaning 이 활동이 부가적으로 들어가야지만 최근 교수법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최근 CLT 접근법을 가지고 있는 교수법에서는 focus on form 두 번째 focus on form을 활용하고요. 이전에 교수법에서 썼던 거는 focus on forms라 그래서 두 개를 구별하는데 구별하기 위해서 S를 이렇게 대문자로 이태르체로 크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B섹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선생님이 이제 그 티칭 저널에서 교수와 일지에서 적은 걸 한번 볼게요. My students often tell me that they feel overwhelmed by the number of grammatical structures they have to learn. 그래서 학생들이 좀 그 그래마 이게 너무 많아서 이거에 의해서 좀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While thinking about ways to help students develop grammatical competence. 그래서 이 문법 능력을 향상시키는 걸 어떻게 도울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I decided to teach grammar explicitly in class. 수업 시간에 되게 명시적으로 대놓고 문법을 가르치기로 결정을 했대요. Today I spent most of the class time on explaining grammatical rules using metalinguistic terms. 여기서 metalinguistic terms라는 거는 문법 용어를 말하는 겁니다. 뭐 조동사, 관계대명사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문법 용어를 사용해서 grammatical rules를 문법 규칙을 설명하는데 되게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읽어보니까 되게 익숙하죠.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인 영어 수업이 대부분 선생님이 문법 규칙을 설명하는데 집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문법 용어를 활용을 해서 Although some of the students initially showed some interest in learning about rules,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이 아니에요. 몇몇 학생들이 처음에는 관심을 보였대요. 규칙을 배우는 데 있어서. Many of them got bored. 하지만 많은 학생들은 되게 지루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With some dozing off after 10 minutes or so. 한 10분 지나니까 학생들이 막 졸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되게 익숙한 수업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용시험에서는 이렇게 전통적으로 문법 중심의, 교사 중심의 수업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안 좋은 예로 나오고 그 반대로 학습자 중심, 그 다음에 그 의사소통 중심, 의미 중심 수업을 조금 좋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두 번째 선생님은, 오 선생님은 Most of my students find grammatical rules difficult and boring.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 문제 똑같습니다. 문법 규칙이 어렵고 지루하다고 느낀대요. So I decided to implement a new approach. 새로운 접근법을 시행하기로 했대요. For this approach, 이 접근법을 위해서 I typed up the reading passage in the textbook. 그래서 교재에 있는 그 reading passage를 문단을 타이핑을 했대요. and deliberately italicized the target structure. 그래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이제 그 문법, 그 규칙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탈릭체로 변환을 시켰대요. Hoping that this would help my students notice how the target structure function. 그래서 그 타겟 목표 그 그래마 룰이 목표 스트럭처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래서 펑션에 중점을 둔 거죠. 의미 중심으로 되어 있죠. 이거를 노티스 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타겟 스트럭처를 학생들이 이거를 의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 정확한 그래마 표현을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he study, 뭐 I go, 뭐
he study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he studies, she studies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왜냐하면은 he study, she study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의미는 다 통하니까요. 그래서 타겟 스트럭처에 집중을 하게 만드는 거 이거를 보통 우리가 consciousness, awareness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의식화하도록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consciousness raising task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이렇게 타겟 스트럭처를 이렇게 이탈리체 하는 거, 이것도, 그 정해진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풋이 좀 향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이탈리사이즈 한다든가 되게 이제 볼드체로 두껍게 만든다든가 이런 거를 인풋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인풋 인핸스먼트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타이핑을 해서 인풋을 인핸스해서 학생들이 노티스하게 만들고 컨셔스니스 레이징하게 만들고 이렇게 한 거를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런 리컨스트럭티드 새로 구성된 리딩 패시지를 나눠줬대요. 그런 후에 I had my students read it by themselves 스스로 읽게 했답니다. And then work together in groups. 그 다음에 그룹 활동을 하게 했대요. 그리고 크로스 체킹을 하는 거죠. 그룹 활동에서. 그래서 교사 중심이 아니고 학습자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의미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활동이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임용 이제 시험에서 보통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수업 활동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어요. 문제를 봤더니 A에 나와 있는 term, 용어를 바탕으로 해서 identify the type of form focused instruction exemplified in each of the teacher's teaching journal. 그래서 각각 선생님의 그 FFI, 보통 이제 줄여서 FFI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의 타입을 identify 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B에서 supporting evidence를 찾아서 제시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예시 답안입니다. 그래서 송 선생님의 접근법은 focus on forms죠.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So he taught grammar explicitly in class and strictly focused on forms without meaning 이라고 얘기를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섹션 B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 선생님의 어프로치를 보니까 이거는 focus on form이다 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겟 스트럭처를 이탈릭으로 타이핑함으로써 학생들이 타겟 스트럭처를 어웨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아까 펑션에 중점을 둔다고 했으니까 패시지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펑션 대신에 단어를 바꾼 것 뿐이에요. 그걸 학생들이 깨닫게 만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답안을 구성할 때는 항상 맨 첫 줄에 서술형 문제 identification 하는 걸 넣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topic sentence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supporting evidence라든가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는 거죠. 그래서 이게 supporting detail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아카데믹한 방식으로 이제 답안을 구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포 용지에 이제 한 4줄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답안을 너무 길게 쓰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설명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임용시험 2022학년도 임용시험에서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